8월 3일 오전 10시에 차가원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었는데요. 차 대표는 차 대표의 엔터사에 소속된 연예인의 IP 관련 사업을 노모스에 제안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리고 노모스 말고 다른 피해자 중 한 분이 저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분은 차 대표를 특경법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익명성 보장과 편의를 위해 고소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고소인 측 주택에는 차 대표의 회사 소속 아티스트를 전세로 넣어주고 고소인은 차가원 씨 측 주택에 들어가게 살게 해주겠다는 구조를 차 대표가 고소인에게 제안을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쪽도 피해 금액을 50억 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모스 말고 차가원 씨의 전세 관련 저희 사건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구속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구속영장 청구는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경찰, 검찰, 판사인데요. 구속의 필요성, 수사 단계에서의 30일간의 구속이죠. 검경 합쳐서 6개월간의 1심 재판에서의 구속이 필요하다가 인정되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검사에게. 그럼 검사가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을 결정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신문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미리 고지를 안 합니다. 신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요. 적부심사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 있지만 수사는 밀행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주면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도주한다든지 염려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인신에 큰 불이익을 주는 것, 6개월 동안 사회가 격리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 판사한테 항변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열렸던 영장실질심사이고요. 이때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한 뒤에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영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미체포 피의자, 체포 피의자 이렇게 나뉘는데요. 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고요. 차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체포 상태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신문기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봤는데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중앙지방법원 10시였습니다. 저희가 갔습니다. 저랑 담당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3명이 갔고요. 차 대표 측도 변호인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10시에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대략적으로 5시, 6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방송 보시면은 저녁 늦게 인용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건들, 새벽에도 인용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는 10시에 한 건 구속영장실질심사 열렸고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한 것 같고 보안이 좀 있고 기자들도 좀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차 대표는 30일 플러스 6개월 이 정도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이랑 수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영장이 발부되면 실무적으로는 유죄 그리고 징역형 가능성 높은 사건들이 많겠죠. 영장 청구가 된 사건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기각 가능성 낮긴 합니다. 16%, 20% 이 정도 내외입니다. 원래 영장실질심사는 피해자 측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미리 피해자 참관을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나서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영장실질 재판에 참여한 수사관이랑 얘기를 나눈 정도에서 파악이 되는 거고 재판부가 인용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을 해서 신문 과정을 거쳤지만 범죄 혐의점이 상당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 판단을 한 거겠죠. 구속 여부 결정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중대성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고 여러 명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이제 전세 관련 의혹들을 좀 살펴볼게요. 저희 사건이죠. 조금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연예인 이승기 씨와 엑소 백현 씨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나누보 한남. 많이 알려져 있죠. 차가원 회장의 피아크 그룹 작품인데요. 분양가를 200억 원으로 책정하고 홍보를 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엄청나죠, 200억 원. 요거 한 채에 200억 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한남동에 이런 고급 빌라가 있다 한들 이렇게 높게 팔릴 건가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많이 아는 청담의 고급 빌라들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팔렸냐? 안 팔렸습니다. 피스첩에서 다루었던 이승기 씨와 관련된 전세 사기 사건도 바로 이 나누보 한남 관련입니다. 피스첩 방영 내용에 따르면 원래 이승기 씨가 살던 호수는 차 대표 부부 명의로 대출 채권 최고액이 36억입니다. 실제 대출금은 약 30억 수준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판매가액 200억입니다. 200억. 보존 등기를 하고 근저당 거를 처음에 받겠죠. 보통 브릿지, PF 대출 이렇게 전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요 대출을 할 때 금융기관이 나누보 한남 한 채 가격을 대략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 바보가 아니잖아요. 최초에 빌려줬던 은행은 예를 들면 물건지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대충 채권 제고 80만 원 설정합니다. 그리고 80만 원에 다시 40%를 빌려줘요. 64만 원 정도를. 80%를 채권 최고로 설정하고 그 채권 최고액 80% 정도를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6억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30억 맞죠? 20% 빠졌죠? 20% 정도를 빌렸고 은행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정한 가치를 이 역추산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대략
40~50억이거든요. 이거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에요. 고급 빌라 가격이 없다 했잖아요. 이렇게 짓는 게. 그래서 정확히 가격 측정 어려워요. 그런데 금융기관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 눈에서 측정한 가치가 대략 40~50억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가셔서 한남동 빌라 검색해보면 이 정도 가격 나와요, 지금. 근데 왜 이게 200억이 됐을까요? 황당하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틱한 사업 구조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우린 사기를 볼 거예요, 사기. 와, 이거 황당하죠? 이거 36. 그럼 50억인데 대략, 맞죠? 어떻게 가격을 뻥튀기 하냐? 전세가가 보통 매매 가격이 있잖아, 아파트. 아파트 10억이다. 전세금 대충 얼마일까요? 대략 5억, 6억, 맞죠? 뭐 이 정도 선이겠죠. 50%에서 70%가 대략적인 전세 가격이란 말이에요. 전세금을 105억에 설정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매 가격이 적어도 105억 이상이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매매 가격만큼 전세금을 설정하는 물건지는 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150억이겠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중개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200억에 네이버에 올려요. 아무도 안 삽니다. 브로셔만 만든 거예요. 브로셔만 200억에. 200억 근거가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승기 씨가 입주한 기사를 보여줍니다. 전세금이 105억이다. 그러면 이승기 씨가 공모를 해야겠죠. 가격 뻥튀기한데. 만약에 200억에 누가 샀다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서 거짓 없이 그냥 팔면은 정상적인 거래예요. 이승기 씨라는 마케팅 모델이 105억에 들어와 줬기 때문이죠. 근데 이승기 씨가 이 돈에 들어갈 리가 없겠죠. 대출을 차가운 회장이 주도를 하고 전세금 설정 있죠, 이거. 이것도 다 대출입니다, 대출. 대출을 하면 이승기 씨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105억 정도 대출하면 3, 4천 나오거든요, 이자가. 3천 내에 나오는데 이승기 씨가 월세 3천 내고 사는 거거든요, 여기. 누가 여기 솔직히 월세 3천 내고 삽니까? 대략 3천만 원 할게요. 3천만 원을 차 회장이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승기 씨는 이 가격을 올려주는데 역할을 해주고 차 회장이 거기에 돈을 지급해주는 거죠. 그 이자 비용 상당을 대주는 겁니다. 이승기 씨는 명의만 빌려주는 거예요. 단 이승기 씨가 위험이 있어요.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가 됐을 때 못 갚지만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이 첫 번째 리스크를 지고요. 그리고 원채권이 있는데 이승기 씨가 판단을 이렇게 한 거예요. 1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속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승기 너가 판단해서 105억 전세 동의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차가운 회장은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가정적인 겁니다. 저희한테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신뢰성 있는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 금액을 올려서 말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망을 하는 거예요. 이승기 속았습니다. 저희 고소인한테 했던 방법 여러 가지인데요. PD수첩에도 보도가 됐죠. 명품 사준 다음에 부를 가시합니다. 전형적으로 사기 범행 수법이죠. 돈이 이만큼인데 이거 푼돈이다. 문제 생기면 다 내가 보장해줄게 라고 한다든지 제3의 신뢰 있는 기관을 빌린다든지 신뢰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외관을 작출해서 금액을 대출하게 하는 거죠. 이승기 씨 주장에 따르면 이사 직전까지도 정확한 전세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입주 직후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30억이라고 한 거죠. 이승기 씨한테 들어와 달라, 외롭다, 뭐 의지하고 자기 위층이 비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절했으나 계속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감정평가 이런 게 늦어진다고 거짓말하고요. 정확한 전세 금액을 확정해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전세금을 처음에 얘기한 금액의 3배 넘게 요구했다. 처음에는 이승기 씨도 36억 채권 체각이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 전세금 생각한 거예요. 매매 금액의 80%를 전세금으로 잡는다 했잖아요. 그럼 이 채권 최고액이 대략 전세금이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 그럼 이걸 이제 전세금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3배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 가지 거짓말로 입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 대출을 하게 하는 거죠, 아까처럼. 105억의 유명 연예인 전세금을 설정하고 네이버 부동산 200억을 띄워놓으면 누군가 이 사이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나요, 솔직히? 누가 안 사니까. 원래 차가운 회장은 200억 가까이 팔아가지고 100억 돌려주고 자기가 시세차익 갖는 거거든요. 누가 사나요? 안 사죠. 그리고 대출 이자를 안 주는 겁니다. 이승기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100억짜리 시세인데 30억 내고 들어가서 사기를 친다고 오히려 전 생각한다. 그쪽 대리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차가원 씨 측 변호사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핵심 요지를 얘기하면 고소인들이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죠. 이자 지원을 받고 2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와서 소속사 계약 해지 위에 의리 없이 사기를 치고 있다. 이건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 계약 사기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4명이 수십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아서 매달 이자만 몇 천만 원씩 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더라도 집주인이 그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했으면 괜찮다. 만약 이자가 미납되면 은행은 대출 명의자한테 독촉을 할 거고 신용불량자 되는 위험 부담도 돈을 빌린 명의자가 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가운 씨에게도 이득이 생깁니다. 자기 집 담보로 30억까지만 당길 수 있었는데 세입자의 신용을 이용해서 보증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 세입자의 신용과 대출 자격이 없었다면 이승기 씨죠. 우리가 볼 때는 이승기 씨 좋습니다. 왜 좋냐? 은행에서 이승기 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소득이 높고 재산도 있으니까. 이승기 씨가 대출 미납하거나 그러면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승기 씨는. 이승기 씨를 여기 넣어서 분양가 뻥튀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엔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가원 씨의 남편이 고급빌라 분양 사업을 했습니다. 고급빌라 분양 사업에서 엔터사를 결합한 아이디어 자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짓말 없이 진실되게 해서 모델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계약 과정에서 거짓
많이 드러납니다. 차 대표 측은 본인들의 신용으로는 뽑아낼 수 없었던 거액의 현금 유동성을 융통해서 쓰고 금융 리스크와 채무 부담은 세입자가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고소인 사항도 한번 볼게요. 서로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맺자. 무슨 말이냐면 법률 용어는 아니긴 해요. 전세 스와프라는 건데요. 이런 걸 제안합니다. 원래 저희 고소인은 난후보 한남 2차에 거주 중인 2차.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분양받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차에서는 거주가 어렵고 안전한 주거공간과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 사항을 이용해서 지치면 안 된다. 나는 영원한 내 편이다. 넌 나의 심장이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차가은 씨와 차가은 씨 남편 박 씨가 공동 소유하는 1차 호수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는 대신 고소인이 소유 중인 2차 호수를 차가운 씨 회사 소속 아티스트가 전세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딱 들어가 살고 여기는 우리 회사 아티스트를 넣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꿔 살자는 거죠. 바꿔 살자는. 다만 이게 좀 더 비싸니까 그 차액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차가운 씨 소속 연예인을 입주시켜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대출로 받은 보증금 100억 가량을 고소인에게 주겠다고 됐습니다. 똑같죠? 이승기 씨 구조랑 아티스트 유명한 사람 입주시켜가지고 또 100억 대출 받게 하고 200억 네이버에 브러셔 뿌리는 겁니다. 보호해주겠다며 설득하고 유명한 연예인 이름을 대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엔터사 대표이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소인은 이후에 계속 돈을 보내기만 했다고 합니다. 약속했던 100억 받지도 못했고요. 처음에는 이사를 하려면 가계약금이 필요하다면서 5억을 달라고 하고 근데 당장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씨는 자신의 명품 시계까지 담보로 제공했다고 말하며 고소인 측의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주선도 해줍니다. 저희 고소인이 전세 수합했잖아요. 두 개를 바꿨단 말이에요. 바꾸면 차액이 있잖아요. 그걸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이만큼 송금해줍니다. 54억입니다. 무려. 25억, 20억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 전세 수합해서 들어가면서 차액 보증금을 낸 거예요. 차액 전세 보증금. 다 이 50억 뜯으려고 한 거예요. 50억 뜯으려고. 그러면 전세 계약했으니까 금액되면 받아갔냐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임대인 명의의 세금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합적으로 들어올 거고 집이 잘 안 팔립니다. 당연히 이 금액이 아니니까. 본인 부담금 30억을 한 거죠. 처음에는 5억을 해달라고 했다가 25억을 더 달라고 하고 계속 금액이 바뀝니다. 대출 실행 직후에 이체할 계좌는 어떤 건지 언제 이체를 하면 되는지까지 직접 지시해서 송금을 하게 했습니다. 돈을 계속 송금을 합니다. 다음에는 연예인 전세 대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부업체 추가 대출을 요구해서 20억을 추가로 대출 받아서 보냈어요.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차회장이 대부업체까지 소개시켜줘요. 여기 가서 20억 받아서 나한테 줘. 그래서 20억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죠. 참고로 이 20억에는 근저당권 설정비가 있잖아요.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고소인이 근저당 설정 비용도 지급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세무조사 때문에 전세 보증금 조율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1,000만 원을 더 받아가더니 대출 중개인의 돈 4억 브릿지 자금까지 고소인에게 계좌로 입금시키게 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씨가 가져가는 돈이 총 54억 1,000만 원입니다. 고소인은 차 대표 측의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이미 54억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왜 54억을 거기 지급하냐 시작된 거죠. 105억이라는 이승기 씨 전세 보증금을 들먹이는 거죠. 맞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금액을 정확히 평가해서 전세 계약을 맺을지 말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금액으로 얘기를 안 해요. 단순히 바꿔 살자고 한 다음에 계속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력이라든지 이런 걸 속입니다. 그리고 차용 목적도 다르게 합니다. 세무조사가 터졌다거나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걸 막아야 된다거나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려주기 싫지만 부모님 아프다고 급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잖아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이걸 못 막으면 너 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고지하면서 세무조사 얘기한다든지 이것만 막으면 하면서 조금씩 빌려주게 되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차 대표의 지속적인 계약 미이행, 기망행위가 있었고 차 대표와 박 씨는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라 받았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차 대표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미루고 있어요. 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집마저 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은 정당한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동시행 항변을 주장하면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소인을 두고 잔금을 안 치르고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황당하죠. 변호인이 오늘 대여섯 명이 왔더라고요. 약속했던 연예인 입주는 어디 갔어요? 100억 대출 실행 이행하지 않은 건 차 대표 측인데 왜 그건 쏙 빼시죠? 고소인 이미 54억 1,000만 원을 차 대표 통장에 보냈습니다. 54억 돌려줄 수 있나요? 연예인 입주는 왜 안 하세요? 약속도 안 지킨 상태에서 돈은 54억 넘게 뺏어갔어요. 잔금을 전액 지불한 게 아니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의뢰인이 준 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게 불법 점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야말로 사건 본질을 덮으려는 속임수예요.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영장 청구가 되면 변호사직 그만두겠다라고 했잖아요. 언제 그만두시는지 답변 듣고 싶네요. 제가 아까 고소인의 당시 사항을 말할 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차에서는 거주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안전한 주거공간과 보호가 절실한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보호가 절실한 사항을 사생활을 유튜브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실명도 정확하게 피해자의 실명을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생활이거든요. 폭로하듯이 이렇게 이름까지 얘기를 하고. 현동훈 변호사 유튜브에서 고소인이 2차 본인 법인 명의 집에서 1차 차 대표 집으로 이주하게 된 경위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죠. 피해자 상대로 민감한 사생활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댓글에서는 고소인 실명을
언급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반려되면 상대방 대리인 직을 그만두게 하는데 모든 애를 쏟겠다고 예고하기까지 했어요. 앞으로 위의 행위를 반복할 거라고 경고하는 거로 보입니다. 게다가 저희 고소인이 여론 조작 주체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고소인은 차 대표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끼리 상황을 공유했을 뿐이고 영상에서 이름을 언급한 그분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승기 씨와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여론 조작을 꾸미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자 내용도 별거 아니에요. 관리비 관련해서 해결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믿고 54억 1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불법 점유자는 누명이에요. 약속했던 100억 원 전세 대출도 안전한 보호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상대 측이 아무리 화려한 말로 본질을 흐트리려고 여론을 조작하려 해도 수십억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구의 신용이 이용당하고 파괴되었는지 그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 기정의 첫 걸음일 뿐입니다. 저희는 고소인의 빼앗긴 재산과 빼앗긴 일상을 되찾기 위해 피의자의 기망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적인 처벌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차가원 회장이 구속영장 청구 서상에 기재된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내용,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 아티스트를 넣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내용, 거짓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지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전세 스왑을 할 때는 처음에 이만큼 금액을 제한합니다.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금액을 부풀려요. 들어올 때도 거짓말하고요. 금액을 부풀릴 때도 거짓말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그 돈을 왜 줬냐? 피해자한테 제가 봤거든요. 수십 번 전화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수십 번 전화해가지고 너 때문에 큰일 났다. 피해자한테 모르는 용을 막 합니다.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 있죠. 근저당권 있니? 경매 신청이 들어갈 건데 이것만 돈을 주면은 막을 수 있다. 그래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전세 사기 범행하는 사람들, 사기 범행하는 사람들의 말 그대로 합니다. 슈퍼카 타고 다니거든요. 화려한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거짓말할까? 그냥 사업적인 위기일 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돈 여기 빼서 저기 막고 여기 빼서 저기 막습니다. 노모스 측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요. 초창기 비용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요걸 일단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요. 100억짜리 사업인데 10억 먼저 선수금을 달라고 합니다. 연예인도 섭외해야 되고 거래소도 뚫어야 되고 사무실도 임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10억 달라고 합니다. 100억짜리 사업 할 생각 없어요. 10억만 받고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사업 실패했다.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차 대표 앞으로 약 50여 건의 사건이 계속 중이에요. 임금체불, 거래처, 사기, 투자 사기 등등등. 반복해서 돈을 돌리다가 이번에 돈줄이 막히자 구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됐지만 많은 힘든 시간을 거쳤어요. 상대방 대리인의 협박과 조롱과 어이없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제가 한숨이 나오고 힘든 시간 겪었어요. 저희 팀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뒤에서 많이 노력해서 팀원들도 다 고맙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돈을 결국 받아야지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차가원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무죄 다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상대방 대리인이지만 감히 조언하건대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돼요. 금액이 커가지고 본인 무죄 다투다가 유죄가 나잖아요. 정말 크게 징역받습니다. 금액을 보세요. 맞죠? 나이 오래 드실 때까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그나마 있는 자금이나 도와줄 사람 있잖아요. 남편, 가족 이런 분들한테 합의금 마련을 힘써달라고 하십시오. 있는 거 최대한 처분하고 이래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본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가서 다시 돌려막기 해가지고 또 투자금 받아서 피해자 돌려주고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구속되셨잖아요. 맞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도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했어요. 그럼 피고인들, 심리들 다 알거든요. 지금 차가원 씨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거든요. 다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금액이 너무 크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 그렇게 했다가는 장기의 실형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합의하고 피해 회복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저희도 그거를 원합니다.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 하면서 협박하고 제가 프로필에 뭐 해놓은지 다 봤거든요. 복수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저희 피해자 입장에서 참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구속이 됐죠? 어떤 분은 변호사를 그만두겠죠. 다음 것도 올릴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엔터 사업에서 추악한 투자 사기 행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